안녕하십니까.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이기주키티브 3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이경란입니다. 아직 2025년이 절반이나 남았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전에 이 자리에 함께 오신 거예요. 그죠? 앞으로 우리가 삶을 바뀔 기회가 2025년도에 몇 개월 남았다? 네, 아직 6개월이나 남았어요. 이 자리에 오신 리더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저의 스토리를 통해서 저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저보다 더 멋지게 변화되기를 응원드리면서 저의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저는 여러분들의 호응이 없어지면 눈이 커지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조시면 분필 날아갑니다. 여기. 네, 조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빈부의 격차. 느끼신 적 있나요? 네. 저는 10살에 빈부의 격차를 느꼈어요. 어떤 빈부의 격차를 느꼈을까요? 하필이면 가장 친한 친구가 왜 제 고향에서 가장 부잣집 딸이었을까요? 불행이죠. 굉장히 불행이죠. 그 아이와 저는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배우는 것부터, 하물며 안경 하나까지. 저는 영심이를 쓰고 영심이태를 쓰고 그 친구는 무태를 쓰고. 그죠? 이 모든 먹거리부터 연필깎이도 저는 수동이고 그 친구는 자동이고. 그죠? 모든 삶이 경제적인 거에서부터 달라진다라는 걸 저는 10살 때 깨닫습니다. 느낀 거예요. 제가 몸소. 그래서 이때부터 저의 꿈이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재벌이 돼야 되겠다. 뭐 다른 거 다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어요. 뭐 키가 커서 뭐가 되고 싶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가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다가 저의 꿈이었어요. 왜? 의식주가 돈에 의해서 달라지는 걸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10살 때. 그래서 행복하려면 돈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론 건강, 시간도 중요하지만 일단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저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직업을 선택할 때 너무너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직업에 따라서 어때요? 소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의 집안에 가장 부자는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어때요? 당연히 대기업을 선택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간호사로 입사를 합니다. 그냥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98년도에 IMF 때는 거의 다 의료계통으로 많이 갔습니다. 왜? 바로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호사 입사를 해서 몇 년을 근무했대요? 7년 근무했어요. 보통 여러분 간호사 대학 나오면 몇 년 다녀요, 병원? 뭐 20년, 30년 이렇게 다니잖아요. 제가 7년밖에 다니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40년 다니신 분을 봤는데 정년을 하시고 또 취직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요양병원으로. 나의 끝이 여기가 아니구나. 나는 또다시 취직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제가 그분을 보고 그럼 내가 다음 직장은 내가 80, 그러면 또 60에 정년하고 20년 더 다니면 80. 그럼 80엔 내가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합니다. 내가 대기업을 다녀서는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없구나. 그러니 나는 장사를 해야 되겠다. 자영업을 해야 되겠다. 제가 아는 직업군은 대기업 사장님, 그 다음에 저희 아빠인 공무원, 이 세 가지였어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직업군 중에 유일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선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저에게는 자영업이었어요. 자, 저는 28에 자영업을 도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결론만 얘기할게요. 저는 12년 동안 자영업을 하면서 혼자 20억을 법니다.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28살이란 나이에 연봉 2억을 법니다. 직원 없어요. 혼자 대표예요. 자, 그런데 저는 40살에 어깨를 쓸 수 없을 정도의 50견의 말기로 병원을 갑니다. 네. 화장실도 갈 수가 없고 속옷도 올릴 수가 없이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태까지 되고 내 아이 생선 하나 발라주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로 젓가락질도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돼가 갑니다. 아까 누구랑 돈 벌었다고 했어요? 20억을. 혼자 벌었다고 했잖아요.
혼자 그렇게 벌었으니 당연하겠죠. 그죠? 제가 바로 모유수유 마사지 사업을 제가 한 거예요. 자, 브레스트라고 하죠. 브레스트 크기가 크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제가. 그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작아도 나름 고통스럽고, 이 고통스러운 직업군을 제가 오래 하면서 40에 뭐가 왔다 그랬어요, 제가? 50견. 그죠? 그리고 이거 어때요? 한국 사람들 이거 안 하면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게 힘들어졌다고 했죠. 자, 보세요. 제가 그렇게 이 12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어린 나이에 번 데 있어서는 처음엔 제가 잘나서 번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 속에서 알게 됐어요. 아, 이 시대가 유경란을 돈을 벌게 만들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제가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2006년도에 2007년도가 어떤 시대였는지 아세요? 저는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억을 버는 이 시대, 그 시대에 여러분들은 돈의 흐름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는지 혹시 아셨나요? 그때는 모유수유 시장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쏠렸습니다. 모르셨죠?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선택을 했어요. 모르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잖아요. 그죠? 28에 혼자.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할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시대였냐면 6.25 사변 이후에 가장 많은 베이비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지금 고3 아이들은 대학 가기 가장 힘든 아이들이에요. 네. 죽어라 공부해야 돼, 걔네들은. 왜?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태어났으니까. 자, 그리고 이때 황금 돼지띠예요. 연애하다가도 애기 먼저 가졌어요. 황금 돼지띠에 만들어야 된다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들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자, 이때 저는 28에 제가 병원을 그만두고 나는 자영업의 사장이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하고 나올 때 병원에 저희 입사 동기 간호사 1000명이 저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저래? 저희 아버지 뭐라고 했을까요? 공무원. 비밀리에 했어요. 퇴사를. 자, 그리고 하필이면 이때 전국 맘스올리 카페, 임산부들 카페가 결성이 됩니다. 아기를 잘 키워보자, 모유를 먹여보자 결성이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스마트폰까지 나와서 유권장한테 마사지 받으니까 모유가 하늘까지 솟구치더라. 이게 이제 입소문이 타면서 어때요? 저는 그 20억이라는 돈을 번 거예요. 저는 그때 세상에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운 건지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손가락이 부서져라, 아파, 어깨가 목이 안 돌아갈 정도로 하면 하루에 100만 원 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지금 행복한가? 건강한가? 즐거운가?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하나도. 건강. 거의 뭐 그죠? 진단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중증. 그죠? 정부 혜택을 받아야 될 정도예요. 그리고 돈은 버는데 저는 쓸 시간이 없어요. 문자는 와. 누군가가 쓰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쓸어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100만 원 문 닫고 가서 돈 쓸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제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저는 돈의 노예가 된 거죠. 왜? 저 대신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제가 깨달아요. 아, 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성이 중요하구나.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백화점에 가면 코트 뭐 좋은 거 막 사서 써요. 저 사람은 어떻게 쓰지? 나는 돈 벌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돈을 쓸 수가 있지?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성이 중요한 거구나. 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모은 거를 투자도 잘해야 되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재벌이 되는구나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속성을 봤더니 저는 하루 종일 몸써서 돈만 벌고 자고 나가고 자고 나가고 이것만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행복해요? 없어서 못 쓰는 사람보다 행복하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불행한가요? 하루에 100만 원씩 버는 게 불행한가요? 아니죠. 그렇지만 삶의 만족도와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행복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공허함에 제가 정말
30대 초반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이 나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저기 전라도 시골에서 나는 컸지만 서울에 올라와 보니 이런 방법들도 있구나를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몰랐어요. 몰라서 이것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일찍 오셨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추가 소득을 벌어서 나는 돈 쓸 시간도 만들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가를 즐기고 우리 부모님과 어딘가를 떠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어떻게 내가 벌어볼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내가 무언가를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에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요. 내가 뭔가 시간적이나 삶을 바꾸고자 하는 니즈가 강하면 그거에 대한 나에게 뭔가 기회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안 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반드시 이 안에서 답을 찾아가기 위한 마음으로 저의 얘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자, 저에게 어떤 기회가 오냐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자, 저는 간호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준 의료인 면허증이 있는 간호사예요. 그죠? 자, 간호사가 비타민 먹으니까 비염이 좋아진대. 그러면 여러분, 그래? 수술 안 해도 되네? 이걸 바로 받아들여요? 저 의료인이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시는 제가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3년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다행히 막히는 비염으로 엄청 고생한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수술 먼저 시켰어요. 저는 의료인이니까 수술을 시키고 약을 어마어마하게 먹이고 막 칙칙 뿌리고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랬더니 비염이 다시 6개월 만에 재발한 거예요. 저는 비염이 그렇게 재발하는 병인지 몰랐어요. 그냥 수술만 하면 되는 병인 줄 알았지.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아들은 내가 수술을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자, 한의원 투어하고요. 약국 투어하고요. 어마어마하게 투어를 합니다. 왜? 정말 아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서 학교에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선생님이 말을 못 알아듣겠다라는 거예요. 비상이 걸렸잖아요. 자, 그런데 3년 만에 제가 생각이 쫙 전환이 되면서 저에게 이 유산화일을 알려주신 분이 비염, 저희 아들이 아토피도 있었거든요. 변비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저희 아들은 이제 탈모는 없었지만 탈모까지 잡으면 대한민국에서 재벌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제 꿈이 뭐였어요? 재벌이었는데 이걸 재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몸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몸이 많이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덥석 물어서 저희 아들이 코가 뚫릴 때까지 제가 먹입니다. 그런데 정말 일주일, 2주 만에 그 막혔던 코가 뚫리면서 제가 이 일을 사업으로 바라보게 돼요. 왜? 경험치가 나에게 강력하게 있으면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죠? 적극적으로 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제가 알아보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이런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경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재벌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고칠 수 없는 병원이라고 해서 다 고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못 고치면 뭐 줍니까, 여러분? 스테로이드 주잖아요. 과거에 스테로이드는 에이즈에 쓰는 약이었어요. 왜? 고칠 수 없는 병에 쓰는 약이 스테로이드였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크론병, 뭐 조금만 어디 아프면 다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잖아요. 왜? 약으로 고쳐지지 않는 병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건강을 원하시는 분과 정말 최고의 제품을 연결만 하는 되는 이 회원 직접 판매 사업이 저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유경란의 마사지 손기술로 그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명 처음엔 손님이 왔었는데 그게 입소문이 나면서 누군가가 경험치를 연결하면서 나는 12년 동안 20억이라는 돈을 혼자 벌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면 나는 또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연결이라는 거는 반드시 제품이 올바르고 회사가 올바르면 내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모든 걸 해요. 나는 좋았던 경험으로
누군가에게 연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회원 직접 판매를 선택하는 저는 시작은 부업이었어요. 저는 5년 동안 마사지 일을 하면서 유산화를 같이 했습니다. 왜 마사지 하면서 했냐? 저는 반드시 재벌이 돼야 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자본. 많이 번다고 돈이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벌면 많이 씁니다. 많이 버는데 안 쓰면 정부에 세금 많이 내야 됩니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격이 필요 없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무언가 또 제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였죠, 여러분? 시간의 자유였죠. 너무나 원했던 걸 제가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아까 모유수유 2007년도에 여러분들 어떤 시대인지 모르고 계실 때 유경란은 얼마 벌었다고 했어요? 20억 벌었다고 했어요. 28살이란 나이에. 자, 지금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4년 동안 건강식품이 25%가 성장을 했고요. 유산화 코리아도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곳도 8년 동안 570% 성장을 했어요. 자, 바야흐로 어떤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고, 여러분들은 이걸 피부로 느끼시나요? 지금 어떤 시대라는 걸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위기의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은 가속노화 시대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인 걸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12년 동안 20억이 아니라 5년 만에도 20억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자,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 이 22살에 입사할 때는요, 70세에 하늘나라 무조건 간다가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냥 간다예요. 60세에 정년퇴직하고 70세에 하늘나라 간다. 남자는 60대에 간다. 이게 지론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간호사 하고 나오면 100살이에요.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연장됐죠. 근데 먹거리가 불균형이 되면서 혈압, 당뇨가 60, 70에 와서 10년 정도만 약 드시면 건강하게 사셨는데, 지금은 20, 30대 가속 노화, 엄청나게 노화가 빨라지면서 60대, 70대 오는 당뇨가 언제 와요? 20, 30대 때 오고, 암이 언제 와요? 10대 때 와요. 여러분 유튜브에 10대 암 쳐보세요. 암으로 내가 생을 마감하는 걸 10대들이 유튜브로 다 찍어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질병들이 많아지고, 우리 수명은 연장되고 의학의 힘으로 살려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건강을 챙길 무언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똑똑해져서요, 어떻게 하냐면 약으로 다 안 되는 거 알아요. 오히려 약이 독이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요. 과거에는 혈압이 오면 병원 가서 약을 먹었지만 지금은 혈압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살을 빼요.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바꿉니다. 이것쯤은 이제는 다 아시는 거예요. 간호사가 아니어도. 그러다 보니 이렇게 건강식품 분야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겁니다. 소비자가 굉장히 똑똑해졌죠. 자,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이런 10가구 중에 8가구 이상은 영양제를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위기 상태에 있으니까? 가속 노화의 위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군가는 알고 발빠르게, 그죠? 저도 이 시장 안에 그래서 들어와서 벌써 60억이나 넘는 돈을 여러분 벌었어요. 저는. 모르셨죠? 모르셨죠? 저희 스폰서님은 수백억을 버신 거예요. 그 시대가 올 걸 저랑 저희 스폰서님, 저희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다 알았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네, 맞아요. 순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그 업계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노래방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노래방도 어떤 노래방 해야 돼요, 여러분? 코인 노래방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지금 다른 노래방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가야 되는, 본인의 노력으로 돈을 버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자, 누군가가 일찍 당뇨가 오고 혈압이 오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에겐 좋은 걸로 해요,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갔으니까.
우리는 그 시대를 잘 타야 되고 그분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이 회원 직접 판매가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회사를 골라야 돼요? 탄탄한 회사를 골라야 돼요. 우리가 시간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소득을 벌어가지만 회사가 건재해 있어야 되니까. 그죠? 자, 어디나 있는 제품 말고 이런 분 많아요. 미팅 가면 정말 싸고 좋아요. 세상에 싸고 좋은 거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쿠팡에 가면 곰곰도 있지, 다이소도 있지, 그죠? 엄청 많아요. 우린 싸고 좋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거?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탁월한 독보적인 견줄 수 없는 그런 제품군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충분한 수익,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회사가 바로 제가 13년 전에 선택한 유사나라는 회사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졸리시나요? 누가 선택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불러서 얘기해 보세요. 자, 누가 선택했다고요? 유경나. 그쵸. 내가 선택했어요. 자, 유사나는 다른 회사와 뭐가 다를까요? 자,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장 안에 무수히 많은 회사가 있는데 다 비슷해요. 그러면 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죠. 그죠? 근데 회사가 독보적이야. 그러면 내가 능력이 비슷해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믿을 수 있는 기업인지 제품인지 여러분들 아마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피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먹고 하는지 열이 올라가지고 지금 갱년기인지 더운 거지 구분이 안 가요. 그죠? 여러분 열기가 어때요 여기? 대단하죠? 막 그죠? 피지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드시면 체온이 1도가 올라가가지고 네 갱년기로 오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굉장히 열기가 네 덥습니다. 여러분 더워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가슴 깊이 새기고 가셔야 돼요. 정말 유사나로 삶을 바꾼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삶도 바뀔 거니까. 자, 우리가 들어본 회사는 좋은 회사고 안 들어본 회사는 나쁜 회사예요? 아니죠. 나이스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됐다고 하면 그냥 좋은 회사예요, 여러분. 내가 안 들어봤어도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최고의 목표는 증시 상장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유사나가 해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회사다. 내가 안 들어본 회사는 안 좋은 회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사나는 이렇게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개인이 자지우지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회사 우리 뭐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 들어본 회사니까 좋은 회사예요? 아니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유사나라는 회사는 32년 된 회사고요. 25개국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 회사는 마이런 엔츠 박사에 의해서 회사가 설립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실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분은 세포 배양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분은 1970년도에 걸 연구소라는 그 20년 동안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해서 30여 가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분은 이미 인간 세포 배양 분야에서 널리 명성을 떨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어떤 걸로 명성을 떨쳤대요? 네, 인체 세포 배양 분야에서 널리 명성을 펼치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쓴 자서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개인적인 건강 문제 등으로 자신의 진로를 바꾸고 건강의 이상을 느낀 거예요, 이분이. 왜? 계속 일을 하시니까. 그러면서 친구를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먹어보란 권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모와 가족이 만성대행성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이분이 질병의 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진단을 해도 어때요? 암이 3기, 4기야. 그럼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암에 걸리기 전에 우리가 식습관을 바꾸고 영양을 충분히 넣어주면 어떨까요? 그쵸. 이런 가족을 잃는 이런 슬픔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지금까지 본인이 공부한 세포 배양의 기술을 바로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이 업계, 이 영양제 시장, 이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식품의 시장, 건강을 예방하기 위한 많은 식품들을 보니 뭐라고 나왔냐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당수의 제품이 영양소 불균형과 원료 품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1992년도에 유산화 회사를 설립해서 업계 표준을 다시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유산화의 제품이 그래서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기업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회사가 설립된 경우는 아마 많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유산화는 한 사람의 비전으로, 이 마이런 헨츠 박사님의 비전으로 열정으로 회사가 설립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유산화에 이 150명 이상의 연구진들이 이러한 제품들과 기술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냐면 백악관에서 공동연구에 참여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신 분들이세요. 우리는 어때요? 이분들의 학력을 봐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곳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 누가 유산화의 연구진들이 함께 공동 참여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을 근거해서. 근데 이곳에 누가 아까 그 150명 연구진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제품의 우수성을 알 수가 있죠. 자, 차별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온리 유산화에만 있는 독점적인 제품에 들어있는 기술력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유산화 제품이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 하이브리드는 영양제에는 볼 수 없는 공법입니다. 약에서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위아래층 색깔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유산화 제품 중에. 두 가지 제품이 그런데 자, 그거는 의약품에서만 쓰는 공법이에요. 제 아는 지인분이, 남편분이 제약회사에 다니는데 이게 너희 제품 약이라고 하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너희 영양제 회사라고 안 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랬더니 그런데 어떻게 이걸 만들 수가 있어? 너희 회사가 어디에 위탁을 맡긴 거 아니야? 이거를 만들어낼 리가 없는데? 라고만 저희가 자체 생산이라고 했더니 저희 회사 제품으로 바꿔서 드시더라고요. 본인도 본인 회사 제약회사 제품을 안 드시고 저희 회사 걸로 바꿔 드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하이브리드는 어마어마한 기술력입니다. 또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어떻게? 화장품 방부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부제를 넣지 않고 화장품을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이런 노화를 늦추는 이러한 기술, 수명을 연장시키는 기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속 노화, 그쵸? 그리고 어때요? 유병장수 시대의 수명이 너무 연장됐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는 이러한 것들에게 수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수명? 건강 수명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수명과 관련된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유산화에서는 특허를 받아서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또 하나의 차별성, 이 제품 관리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영양제는 의약품 시설에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유산화는 자발적으로 어떻게? FDA에서 인정하는 의약품 제조 설비 업체를 허가받아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영양제가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간의 수공업 믿어요? 간의 수공업 안 믿으시죠? 그죠? 근데 의약품 생산 시설에서 무언가 정부의 규제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켜져서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신뢰할 수 있죠. 더군다나 FDA로부터 허가를 받은 거니까. 그래서 유산화 전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체 생산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말 반도체 회사에 우리가 들어가면 정말 먼지 하나도 없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산화 제품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산화에는 안전성, 순도, 효과, 강도, 차별성을 모두 갖춘 어마어마한 이러한
차별화된 제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제품에 신뢰를 한다 이러면 어때요? 우리 누가 똑똑하다, 공부를 잘한다 이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대학을 다녀야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쵸, 서울대, 그죠? S대는 나와야 똑똑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품 섭취도 정말 4년을 준비해서 몇 초를 경기하는 선수들이야말로 이 제품을 섭취한다라면 우리는 어때요? 신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전 세계 엘리트 선수들이 이렇게 유산화 제품을 신뢰하고 섭취하기 때문에 이 제품의 검증이 거의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선수들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자랑 누구예요? 이정우 선수도. 요즘은 이정우 선수만 이렇게 가지고 다녀도 야구 팬들이 많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유산화에 많은 관심을 갖잖아요. 이정우 선수도 하루도 빠지지 않게 하는 루틴 중에 하나가 바로 유산화 섭취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환자의 회복, 이 빠른 회복이 유산화의 가장 큰 제품력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유산화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미국 회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매년 영양제 회사가 100개 이상 몰려있는 이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상을 유산화에서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800회 이상의 상을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이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만 좋다고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말 유산화 외에, 그 외에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인정한 기능이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다들 우리 회사가 좋대, 다 니네 회사가 좋대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유산화는 특히나 제3기관에서 인정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여주셔야 됩니다. 호주는 의약품과 영양제가 유통이 동일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인증을 받은 게 바로 TGA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국의 의사용 탁상용 편람으로 이제 PDR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캐나다에, 그리고 전 세계 1600개가 넘는 제품들을 비교 분석한 책에서도 유산화가 당당하게 플래티늄 플러스를 20년 이상째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3기관에서 인정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제품을 우수성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도 어때요? 합법적인 사업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소개할 수 있고 내 가족과 내 지인들과 나의 인프라들에게 우리는 이 비전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품은 어때요? 바디, 순환, 골격, 면역, 이렇게 우리 몸의 전신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제품군으로 유산화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섭취해 보셨죠? 네. 여러분들 강력한 경험치 있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떤 시대라고 했죠,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유산화의 차별성 아까 들어보셨죠? 해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결단하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비즈니스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제품을 사용하고 나의 경험을 뭐 하셔야 돼요? 공유하셔야 돼요. 세상에 제일 나쁜 분이 좋은 거 혼자 드시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이거는 혼자 드시면 안 됩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공유, 연결, 그것도 어려우면 뭐 하셔야 돼요? 자랑, 그거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자랑하셔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것도 안 되면 예뻐지세요. 절세미인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물어볼 겁니다. 왜 물광 피부가 되셨나요? 어쩜 이렇게 몸매가 아름다우신가요? 그죠?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보여주기만 해도 사업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반짝반짝한 남성분이 이곳에 2분 계세요. 멀고 반짝, 여기서도 막 보이시거든요. 제가 과거에 저희 파트너님을 녹화를 초대했는데 이제 신규 분이시니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피부를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예쁘게만 하고 있어도 누군가는 비전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상에도 도덕을 만들어가는데도 차별성이 있습니다. 자, 어떤 차별성이 있냐? 우리는 사람을 끊임없이 소개하고 끊임없이 잘 팔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건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플랜이 좋으면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소개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소개로만 연결이 되어지면 제한이 없이 나에게 포인트가 모두 중복으로 올라오는 게 유산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도 얼마 하지 않았고 시골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는 많이 동기부여가 됐어요. 아, 내가 사람을 많이 소개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겠다. 그럼 내가 사람을 소개하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될까? 나는 소개 못해도 지인이 많은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그죠? 여러분, 나는 친구가 없어도 친구가 많고 오지랖이 넓으신 분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게 제 목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소개해도 어때요? 나의 매출로 공유가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유산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잘 판다고 직급이 높다고 수당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이 20%를 줍니다. 유산화는. 그렇기 때문에 동일 비율을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으시면,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서 제대로 경험하시고 누군가에게 공유만 하시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많이 팔았을 때 많이 주는 회사는 개인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야 됩니다. 잘 팔아야 되고요. 사람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이 구조는 그래요. 그렇지만 우린 이 구조가 제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플랜이 좋은 회사인 거예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저는 사업을 2013년도에 12월 20일에 시작해서 단 한 번도 주급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유산화에선 정산을 하고 나면 토요일 3시에 0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남은 점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주급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회사를 해야 돼요. 다시 0점 처리해주고 나의 노력이 없어지는 회사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차별성을 잘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유산화에서는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렇게 온라인상의 가게를 3개를 줍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나를 기준으로, 자, 2라인이 펼쳐졌어요. 자, 또 두 번째 나를 기준으로 몇 라인이? 2라인이. 세 번째 BC를 통해서 나를 기준으로 몇 라인이? 2라인이 펼쳐졌습니다. 내가 한꺼번에 이 하나, 둘, 셋, 네 라인을 펼칠 수도 있지만 시간 속에서 내가 1, 2년이 걸리면서 라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유산화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회사마다 기본급, 보너스 여러 가지 규칙이 있잖아요. 여러분 규칙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유산화의 규칙은 온라인상의 가게마다 포인트를 적은 쪽을 기준으로 수당을 누구나 똑같이 어떻게 준다고요? 20%를 줍니다. 자, 그러면 적은 쪽이 몇 점이에요? 2000점. 누구나 똑같이 몇 프로? 20% 주죠. 자, 여기도 적은 쪽 몇 점? 2000점. 몇 프로? 20%. 자, 줘요. 다 받았죠, 여러분. 자, 이렇게만 주면 제가 60억, 70억을 벌 수 없었어요. 자, 유산화에서는 나의 노력을, 이 정도의 나의 노력을 엄청나게 더 크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적은 쪽과 많은 쪽을 정산을 한 다음에 적은 쪽과 많은 쪽을 어떻게 준대요? 한 번 더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어떻게? 이 3,000포인트와 2,000포인트 돈을 다 줬는데 또 한 번 올려주고, 그러면 올리면 얼마예요? 5,000. 자, 돈을 줬는데 또 한 번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5,000에서 또 20%를 또 주는 거예요. 이거를 전라도 용어로 맥없이 준다고 해요. 여러분, 그거를 표준어로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득을, 나의 노력을 엄청나게 충분하게 인정을 해주는 걸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주는 게 아니라 이만큼 노력했을 때는 이만큼 주는데 이만큼 노력했더니 이만큼을 준다. 그럼 노력을 얼만큼 해요, 여러분? 이만큼 하겠죠? 이만큼 안 하고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근데 처음에는 나의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4가 많이 되는 시간들이 오는 거예요. 막 격분해가지고 제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네.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온라인상의 가게를 3개를 이렇게 열고요. 심씨를 통해서, 김씨를 통해서 이렇게 시간 속에서 라인을 펼칩니다. 한 번에 네 라인을 다 찾지는 못했어요. 처음에는 이 김씨, 이 두 김씨는 없었어요. 바로 이 심씨와 저쪽 끝에 이씨만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엔 0점이겠죠.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도 0점이에요. 처음엔 사람이 없으니까 이쪽만 사람이 있었어요. 5,000포인트. 유산하는 여기서 돈 주고, 전라도 용어로 뭐라 그랬죠 제가? 맥없이 한 번 더 준다고 했어요. 여기서 중복으로. 저쪽도 내가 5,000을 만들면 나의 노력을 한 번 더 인정해줘서 5,000을 준다고 했어요. 자, 그럼 나는 온라인상의 가게를 하나를 좌우를 5,000 완성시키면서 나는 이 한 가게를 5,000 완성시키면 한 달에 700을 법니다. 저는 이거를 3년 만에 만들어내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죠. 이때부터는 이제 막 절세 미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김씨를 통해서 내가 5,000포인트를 또 만들어내니 어떻게 돼요? 여기도 좌우가 5,000이 되고, 또 1년 뒤에 이것도 5,000이 되면서 온라인상의 가게 3개를 저는 완성을 하면서 좌우로 5,000, 한 달에 2,400을 버는 5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저는 그 지긋지긋한 마사지를 그만두게 됩니다, 여러분. 네. 정말 매일매일 창문 보면서 이를 갈았어요. 내가 나가서 나도 돌아다니리라, 나도 인생을 누려보리리라 막 이러면서 나도 키즈카페 가고 커피숍 갈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이를 갈았는데 5년 만에 제가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잘 보세요. 자, 2번 가게 좌우 5,000이면 한 번 더 주면 여기가 몇 점이어야 돼요? 자, 여기가 5,000인데 한 번 더 주면 몇 점이어야 돼요? 만점이어야 되는데 왜 5,000이에요? 자, 이 정도의 인정을 받으신 분은 가게를 꽉 채웠다고 해서 추가 가게를 회사에서 하나씩 더 줍니다. 자, 우리 지금 온라인상에 가게 3개죠. 근데 5,000 꽉 채우면 2개씩 더 줘요, 가게를. 그래서 맥시멈 리미티드는 만점이 올라가도 몇 점으로 인정해준다? 5,000. 대신에 추가 가게를 이런 사람은 주면서 이 가게를 나의 함께 일하는 파트너 밑에 가게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경험치가 많은 제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제가 누군가의 밑으로 무조건 가서 이제는 점수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밑에 가서 내가 일을 하면서 나의 노하우를 풀어서 누군가에게 점수를 올려주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는 누가 스폰서예요? 심김이 스폰서고 김강희 스폰서고 엄청 서로 잘 보여야 돼. 서로 이제 위아래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호흡을 맞추면서 잘 비즈니스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마어마하게 힘이 커지면서 거대한 스핑크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소득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3스타 가게를 제가 7개를 완성을 하면서 저는 3스타 다이아몬드가 돼서 연봉을 8억을 버는 멋진 여성이 돼서 요즘은 사장님이라는 호칭은 불편합니다, 여러분. 대표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네, 제가 이 모든 혜택을 누리는 데는 저희 가족이 비염이 있어서 어차피 사 먹어야 되는 돈이었잖아요. 그걸로 영양제 섭취하고 저는 그쵸? 어깨가 아프고 힘들었으니까 종합영양제 바꿔 먹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쓰는 돈을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시대를 잘 보고 써야죠. 지금 편의점 가서 다이소 가서 영양제 사고 지금 약국 가서 영양제 사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어디서든 0.1%라도 기회가 있는 곳에서 내가 돈을 쓰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멋진 플랜으로 저는 어마어마한 소득을 만들어냅니다. 꽃길만 있었을까요? 아휴, 그럼요. 여러 가지 많이 시행착오를 겪은 덕분에 저의 내공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두꺼워지고 두터워졌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고 나면 어떨 때 보상받는 것 같아요? 쉼, 그죠? 집에서 쉬면 보상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아니죠. 네, 내가 시간도 있고 돈을 쓸 수 있을 때 정말 보상받는 것 같죠. 그러한 인센티브 여행을 유산화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내줍니다. 그럴 때 나의 노력이, 나의 힘듦이, 나의 혼신을 다한 노력을 인정받는 시간이 되면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질주해가는 내 모습과 상황과 이 열정이 희열을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유산화의 가장 큰 매력은 퇴직 걱정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친정 아버님이 실버 노인 일자리 일을 하세요. 1년에 한 번씩 면접을 보시는데 77만 원씩 받으시거든요. 한 달에 3시간씩 일하셔서 면접 떨어질까 봐 엄청 연습하세요. 왜냐하면 공무원 퇴직하시고 연금이 350만 원씩 나오지만 일을 하루에 3시간이라도 안 하면 하루가 너무 길고 치매가 올 것 같고 이 앞으로의 남은 긴 삶이 너무 무료할 것 같아서 딸 덕에 유산화 먹고 건강해졌잖아요. 계속 일하고 싶은 게 아빠의 소원이래요. 그 무료한 삶을 정부에서 주는 그죠? 우체국에서 그냥 이렇게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문 닫고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퇴직 걱정을 너무 하시는 거예요. 일을 끝날 면접으로 잘리실까 봐. 그래서 정말 유산화는 퇴직 걱정이 없이 우리가 유산화로 건강만 챙기면 무조건 우리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소득을 정말 상속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을 제가 요즘 정말 많이 합니다. 계속해서 50대에 그만두면 또 다음 일, 70대에 그만두면 또 다음 일, 정부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일하셔가지고요 120살, 140살, 160살 언제까지 살한다 그래요? TV에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산다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자, 저는 이 유산화의 멋진 정말 이 대단한 도구로 저의 삶이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가족의 삶이 정말 라이프 스타일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전 처음에는 제가 일찍 고액 연봉자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다니던 병원에 가서 이 비즈니스를 전달했더니 저를 너무 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 막 이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시작할 때 저의 마음들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래도 나의 강력한 경험치로 내가 칼을 뽑았으니 어쨌든 이걸로 재벌이 된다고 했으니 나는 재벌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했더니 이 크루즈라는 여행을 달성을 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런 배는. 지금은 홈쇼핑에 많이 나오지만 그때는 홈쇼핑도 없었을 때입니다.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배가 있었고 이곳에서 정말 저는 새로운 세상을 봤어요. 뭐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왜 나만 3년 동안 먹지도 않고 왜 고집부렸지? 내가 뭘 그렇게 똑똑하다고. 막 의료인으로서 난 대학병원 간호사로서 막 여러 가지 자부심을 막 느끼면서 유산화를 거부했지만 정말 거역할 수 없는 이 물결이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는 이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왜 나만 몰랐을까? 왜 진작에 몰랐을까?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마음이 배에 딱 내리자마자 사람을 돕는 일이야. 그죠? 나만 몰랐고 새로운 세상이 있어.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 시간의 자유야. 막 이러면서 재정적인 자유야.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시나요? 막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엔 아까 그런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꽉 채워지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 덕분에 저의 병원 생활 이런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달라졌죠. 네,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이런 소득이 달라지니까 정말 사람이 달라져요. 이렇게 병원 다닐 때는 이렇게 막 초췌했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막 3교대 하면서. 네. 얼마나 힘들면 20대에 교대 근무를 하니까 네, 월경도 안 나와요. 너무 막 힘드니까. 정말 뭣도 씹어먹을 나이라고 하죠. 20대는. 네?
돌도 씹어먹을 나이인데도 정말 호르몬이 깨지더라고요. 잠을 못 자니까 제가. 정말 이 병원 다니면서 두 아이를 낳아서 내가 여기에서 40년, 50년을 보내야 되나? 내가 어떠한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내 꿈인 재벌이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갔을 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아이들까지 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정말 많은 두려움과 나를 향한 손가락질, 나를 향한 비난, 이 모든 것을 이 28살에 감당하기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이니까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5년 전엔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얘기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마사지를 연봉이 2억이 되니까 좀 괜찮죠. 이제 윤기도 나고 이제 여유가 되니까 셋째도 낳고 이렇게 딸도 낳고 네. 또 이제 유산화로 정말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떠날 수 있을 때 떠나고 정말 일을 하고 싶을 때 파트너와 함께 할 때 또 함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네, 예뻐지기도 하고 건강해지고 제가 35세 유산화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네. 제가 아까 저는 재벌이 반드시 돼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저희 큰아이 때문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네. 반 엄마들이 선생님이 아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ADHD라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정말 매스컴에 조금만 교실에서 뛰어다녀도 너 ADHD야. 병원 가서 약 먹어. 그럴 시대예요. 이때 2003년도생이거든요. 지금 23살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우리 애가 정상 같은데 병원에서 우리 애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약을 먹이고 정말 그 아이에게 키 크는 약이라고 하면서 한 5년을 먹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한국에서 자라면 계속 문제아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마사지에서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걸로 남는 돈이 많아야 되는데 여유롭게 쓰다 보니까 남는 게 또 없는, 유학을 보낼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만 보내고 싶진 않았어요. 부모 떨어져 있으면 형제라도 옆에 있어야 부모의 적적함을 아이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어야 됐어요. 그게 유산화의 저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큰아이 유학비를 모았어요. 1억을. 그래서 그 아이를 6학년 때 제가 약을 끊고 캐나다를 보냅니다. 약을 끊고 캐나다를 보냈을 때 그 아이가 1년 만에 가장 모범적인 아이로 변화돼서 캐나다의 상을 받아요. 그리고 아이가 얘기해요. 엄마, 여기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친절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그 약이 없이도 아이는 너무너무 잘 성장했고요. 네. 5년 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둘은 부모 자식보다 더 애틋합니다. 왜? 그곳에 엄마 아빠 없이 둘이 있었으니까. 근데 저희 아들이요. 매스컴의 장난이었어요. ADHD가 아니었어요. 지금 23살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에 돌아와서 3년을 내신 1.8등급으로 졸업한 거예요. 여러분 내신 1.8등급이 엄청 똑똑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와서 3년 준비도 없이 고등학교를 다녔는데도 너무너무 잘 해낸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ADHD로 약을 먹였던 아이라고 하니까 어머님 이 아이는 ADHD가 아니에요. 어머니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이를 제가 좋은 환경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환경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말 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지금도 얘기해요. 엄마가 캐나다 보내준 덕분에 저는 너무 본인이 변한 걸 느낀대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직전에 제가 딱 한국에 컴백을 시키면서 엄마는 코로나가 올 줄 알았다 하면서 한국에서 너무 적응을 잘하고 공부를 잘 할 수 있었죠. 또 아이가 해외에 가 있는 동안에 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저희 아들이 엄마는 해낼 줄 알았다고 했어요. 아이가 딱 돌아왔을 때 저 사교육비 한 달에 큰애한테만 300~400을 썼습니다. 여러분 300만 원 버는데 사교육 300 쓰면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저 5천만 원 버는데 400 쓰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저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괜찮죠? 그래서 1:1 과외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초등학교 수학만 하던 오늘을 이렇게 내신 1.8등급으로 뛰어 올리게 한 거예요. 아이도 단 한 번도 공부에 투자를 안 해봤는데 엄마 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하고 저하고 궁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 생떼 같은 자식들 보내놓고 너무 많은 시간을 울었지만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싶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유산화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거절? 그냥 몰라서 그래. 다음에 내가 기필코 내가 방법을 찾아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멋진 다이아몬드가 돼서 다이아몬드 여행에 둘째 아들은 페루에, 큰아들은 그리스에 함께 이렇게 같이 갔고 동시통역은 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든든했어요. 저는 이제는 정읍의 자랑이 됐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겨울에는 겨울옷, 여름에는 여름옷, 네, 커피숍을 가도, 네, 74세 저희 엄마세요. 네, 앰플 세럼 쓰시고 요즘 주름도 없으시고, 네, 커피숍에서도 항상 이렇게 계시는 저희 아버님. 네, 누가 알아봐 주길 바라시면서 이렇게 유산하나 어떻게 입으셨어요? 우리 딸이 유산하예요. 그러면 딸의 이름이 뭔데요? 물어봐 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3스타 유경란이에요 라고 하고 싶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항상 정읍에서 홍보를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아빠를 모시고 5성급 호텔을 갔을 때 딸이 우리나라의 수백 명의 유산화 많은 분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모습에 너무너무 아빠가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여러분 이 하트 보이세요? 각이 살아있죠? 맞추지 않았어요. 아빠 딱. 저는 아빠가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분인지 몰랐어요. 아빠 우리 바닷가 가요 하니까 바로 선글라스 쓰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빠도 놀 줄 알고요. 아빠도 이렇게 즐길 자유 있으세요. 여러분 아빠 여행 많이 모시고 가세요. 저희 아빠가 항상 따라가실 때마다 왜 아빠는 본인밖에 없냐고 늘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네, 저희 엄마 73세, 71세 저희 파트너님 어머님이신데요. 두 분 다 늘 딸이 데리고 다니십니다. 두 분이 만나면 너무 행복해 하세요. 왜? 딸이 함께 해줘서, 자식이 함께 해줘서. 여러분들도 꼭 유산화로 따르게 효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돈 써서 효도하면 부모님이 싫어하세요. 유산화 돈으로 효도해야 부모님이 가장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드시고 사달라고 하세요. 자, 그래서 저만 이렇게 누리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이러한 저의 팀원들이 모두 이런 효도를 하고 함께 누리고 많은 것들을 함께 하기 때문에 정말 회사에서 2022년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해서 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한 명 받는 상을 제가 받게 된 거예요. 정말 저의 용기 있는 도전이죠. 그죠? 근데 선택을 할 때는 모르고 선택한 거예요. 저도 마사지 하면서 그런 세상이 올 줄 몰랐고요. 뒤늦게 알았고요. 유산화 하면서도 이제는 조금 보이죠, 시대가. 근데 여러분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중하실 시대예요. 지금 정말 초집중할, 남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집중해야 내가 이만큼만 노력해도 남들보다 훨씬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름 겨울에 더 바짝 허리띠를 조여맵니다. 자, 여러분 잘 선택하셨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도전하실 건가요?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오죠.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네, 변화가 되죠.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모두 행복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건강해지시고 더 부자 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를 통해서 저희 아이들을 지켰고요. 저를 통해서 제 부모님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런